안녕하십니까. 기억의 분석 메커니즘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동안 거진 반년 동안의 브레인 공부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동안의 것을 복습하는 것도 되지만, 어찌 보면 올 2012년 가을, 하반기에 공부하게 될 브레인을 예습하는, 브레인 공부에 대한 예습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기억이 뭐냐? 기억을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억은 바로 암파 채널이 많이 생기는 것이 기억입니다. 즉 시냅스가 많이 생기는 것. 어떻게 해서 암파 채널이 많이 생기고 시냅스가 많이 생기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거 하나를 중간에다가 한번 그려줘 보세요.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암파고, 그 다음에 진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N-메틸-디아스파라테이트 리셉터입니다. 리셉터라고 하는 것은 수용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거는 지금 암파입니다. 암파도 마찬가지로 수용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준입니다. 자,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자극이 있으면 이제 long-term potentiation 해갖고 이게 장기 기억 강화가 되는 겁니다. 강화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암파가 지금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N-메틸-디아스파라테이트 리셉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조금 내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롱텀 포텐세이션이 됐을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암파가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에서 3개로 암파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암파 채널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전압 얘기거든요. 오랫동안 전압 펄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 전이의 문제인데, 한 번 정도 자극을 준다고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보통 어느 정도 기억을 보면 한 번 정도 자극을 주면 이 기억은 2시간 정도밖에 유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 자극을 줘야 되냐면 한 번, 2번, 3번, 4번 정도의 자극을 주면 24시간 정도 지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됐을 때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자극을 줬을 때 암파 채널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이 암파 채널이 지금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여러 개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냅스가 통통해지죠. 이 자체가 지금 시냅스잖아요. 시냅스가 통통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있던 시냅스가 통통해지면 갈라지게 되잖아요. 스파인이 2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냅스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억이 강화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도 볼 수가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뭐가 될까요? LTD, 디프레션입니다. 롱텀 디프레션. 금방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강화되는 것은 암파가 늘어난 거였으니까 디프레션 되는 것은 암파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여기에 있었던 암파가 원래는 이 위에 인지줄막에 있었던 거였겠죠. 있던 것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는 지금 마찬가지로 NMDA 수용체가 있고, 이렇게 되면 2개에서 하나로 줄었잖아요. 이건 지금 기억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다 보겠습니다. 기억이 주로 일어나는 기관이 어디죠? 기억이 형성되고 기억이
네, 히포캄파스, 해마죠. 해마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루트를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건데, 특히 그 CA3하고 CA1이 무척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CA3에서 CA1, 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려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CA3의 축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지금 CA1의 수상독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고, 글루타메이트가, 신경전달물질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바깥으로 분출이 되었습니다. 자극에 의해서.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적을 때 될 수 있으면 점을 찍지 마시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분자입니다. 원자가 아니고 분자예요. 예, 이게 글루타메이트고, 그렇게 되면 지금 CA1 수상돌기에는 이렇게 진하게 하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 N-메틸 디아스파라테이트 NMDA 수용체가 있고요. 요 밑에 암파를 한 2개 정도를 그려줘 보세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암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지금 활동 전이 전압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극이 오게 되면 어떻게 자극이 오게 되냐면 이쪽에서 우르르 이렇게 전기 자극이 갑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르르 이렇게 전기 자극이 밀려오겠죠. 이게 축삭이고 이건 수상돌기인데 축삭 쪽으로만 전기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역방향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지금 전기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전압이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전기가 몰려온다고 모두 다 그런 작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그 임계선을 딱 넘어서게 되면 여기 지금 NMDA 이 수용체 여기에 지금 이 막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간단히 보면 NMDA 지금 수용체입니다. 여기에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이렇게 막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글루타메이트죠. 글루타메이트가 여기에 갖다가 수용체에 갖다 붙습니다. 수용체에 갖다 붙고 요 옆에 있는 것은 지금 폴리아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붙는 거 요거는 아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부터 붙는 게 티로신인가요? 티로신이 아니라 글리신입니다. 여기. 네, 글리신이 붙습니다. 글리신이 이렇게 붙는데 이게 없어야지만이 이 바깥에 있는 지금 칼슘이 왕창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칼슘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수용체에 가서 딱 달라붙었으면 그거를 신호로 해서 얘가 떨어져 나갈까요? 아니면 바깥에 칼슘이 문을 두드릴까요? 문을 박차고 들어올까요? 어떻게 해서 이 병따개가 이것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더니 활성전이 전압이 전기가 쭈르르 오면서 어느 임기치가 다다르게 되면은 그 힘에 의해서 얘가 병따개 따지듯이 펑 하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옆에 있던 칼슘이 문 열린 틈으로 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결코 칼슘이 문을 따고 들어온다거나 글루타메이트가 문을 열어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전압 펄스에 의해서 안에서 밀려오는 전압 펄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이 칼슘이 쭉 밀려 들어오는 거죠. 칼슘이 양이온이잖아요. 플러스 를 있고 액티브 포텐셜이 생기면 그 플러스로 올라가거든요. 전압이. 그래서 플러스끼리 해갖고 저게 콜룸 포스에서 따개가 3배 따개 빠져나가 버려요. 그 칼슘 그게 빠져나가야 그러니까 마그네슘 병마개가 빠져나가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칼슘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 칼슘이 들어오고 무척 중요하죠. 칼슘. 이 칼슘이 들어오게 되면 이 칼슘과
그 다음에 칼슘 칼모델린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칼슘 칼모델린이라고 하는 것은 칼슘을 이렇게 받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세 가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프로틴 키나제 C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티로신 뭐죠? 티로신 티로신 키나제입니다. 티로신 키나제.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칼슘 칼모델린 키나제 2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칼슘 칼모델린 키나제 2. 그럼 이 칼슘 칼모델린 키나제 2는 이게 전사 조절 인자예요. 그러면 그리고 얘가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갖다 주게 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암파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암파에다 갖다 주는데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인산기입니다. 인산기가 바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지금 칼슘 칼모델린 키나제 2가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칼슘하고 칼슘 칼모델린하고 결합을 한 것이 다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쪽에 붙어 있는 아데닐린 사이클라제에 영향을 주고, 이 아데닐린 사이클라제는 다시 사이클릭 AMP에 영향을 줍니다. 사이클릭 AMP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릭 아데노신 모노 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어디에 또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 옆으로 할게요. 사이클 아니요. 프로틴 키나제. 프로틴 키나제 A. 예, 프로틴 키나제 A에다 영향을 주고, 이 프로틴 키나제 A는 MADK 맞나요? 미토겐 액티베이티드 프로틴 키나제. MARK. MAPK. 그래서 미토겐 액티베이티드 프로틴 키나제에다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세포 핵이에요. 지금 이게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드디어 세포 핵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 세포 핵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요거는 크랩 2가 있고, 그 다음에 크랩 1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사이클릭 AMP 리스폰스 엘리먼트 바운딩 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크랩 2, 크랩 1이 있고, 크랩 2는 크랩 1을 이렇게 항상 억제하고 있는,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기량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틴 키나제 A는 영향을 받아서 어디에다 영향을 주게 되냐면 바로 크랩 1에다가 영향을 줘요. 그리고 MAPK 같은 경우는 크랩 2에다가 영향을 줘요. 그런데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영향을 받으면 이게 억제를 해제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크랩 2가 크랩 1을 억제하고 있는 것을 해제하게 되면 드디어 크랩 1이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크랩 1이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뒷부분은 뭐냐면 CRE,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CRE고요. 요거는 지금 유전자들입니다. 이 핵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유전자니까 지금 DNA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크랩 1이 풀려진, 브레이크가 풀려진 크랩 1이 CRE에 영향 주고 CRE에 영향을 주면 바로 이 유전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드디어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느냐? 이 앞에 있는 단백질은 이펙터. 네, 어떤 이펙터냐면 TPA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또 하나는 BDNF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BDNF 많이 들어봤죠? 네, 무척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했었던 거고, 이 BDNF가 어느 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운동할 때. 운동할 때 BDNF가 많이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하면 이 뇌가 쌩쌩해진다.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 이 BDNF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brain derived 적어드릴까요? 중요하니까 brain derived 이렇게 됩니다.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BDNF.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뒤에 있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C하고 그 다음에 E, B, P, 베타 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요 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약자예요. 무엇에 대한 약자냐면 CCAAT라고 하는 염기입니다. 염기. 알죠? 염기, 요 염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C라고 그냥 한 거고요. 그 다음에 EBP 베타라고 하는 것은 Enhanced Binding Protein 베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유전자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거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과 이 단백질이 서로 협연을 해서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협연을 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드디어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네. 새로운 시냅스를 이렇게 귀여운 시냅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앞에도 지금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쪽에도 영향을 주고 이쪽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NMDR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온 칼슘, 그 다음에 칼슘 칼무딘 키나제 2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칼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칼슘 칼무딘 키나제 2에 의해서 암파가 지금 왕창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걸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를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스토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 같은 경우는 2010년 제1회 특별한 예각할 때 그때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거고 그 다음에 제2회 특별한 예각 2강 1, 2강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었던 얘기예요. 오히려 제3회 특별한 예각에서는 발생학 공부를 하느라고 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올해는 분명히 이 부분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에 거 2년 동안 공부했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올해 거 예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용어를 꼭 익혀두셔야 돼요.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고 잘 안 들어오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알아지게 되거든요. 아까 반복 얘기했잖아요. 4번 반복하면 됩니다. 네? 이게 학습이고 기억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 하나 더 할 건데 그대로 같이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뭘 볼 거냐면 요 시냅스 안에서 요것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분자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시냅스를 큼지막하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어디부터 출발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N, 메틸, D, 아스파라데이트 리셉터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암파를 하나 그려주십시오. 암파도 지금 리셉터입니다. 여기 지금 암파하고 NMDA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 글루타메이트, 이온성 글루타메이트의 종류의 하나들이에요. 이 크게 3가지 종류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암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NMD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네이트겠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지금 알짜가 없는 이런 것들은 약품 이름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이건 이쪽에 있거는 약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약품 이름인데 그러면 여기서 수용체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아두셔야지 돼요. 자, 수용체 이름 암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1에서부터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4까지가 지금 암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MDA 같은 경우는 NA1, 그 다음에 NA2A 서부터 NA2D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네이트 같은 경우는 KA1, KA2,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여기는 5번에서부터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7번까지 이겁니다. 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NMDA 수용체에서 드디어 뭐가 들어왔을까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칼슘이죠. 예, 기억하면 빠뜨릴 수 없는 칼슘. 우리 진흙을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는 칼슘입니다. 자, 우선 칼슘을 중간에다 이렇게 딱 적어주시고요. 우선 칼슘이 한 5갈래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얘를 빨간 걸 해줄게요. 칼슘, 칼모듈린, 키나제, 축,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는 PP2B로 또 갑니다. PP2B 많이 들어봤죠? PP2B는 또 이름이 뭐냐면 다른 이름도 있어요. 칼시뉴린이라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시뉴린, PP2B. 그 다음에 또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프로틴 키나제 C로 갑니다. 프로틴 키나제 C.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 이쪽 옆으로 좀 길게 빼줘서 아데닐린 사이클라제로 갑니다. 또 하나 밑으로 빠지죠. 그래서 라스 GEF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자, 이렇게 우선 5군데로 빠졌고요. 그럼 하나 볼까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냐면요. 라스 GEF는 라스로 갑니다. 그리고 라스는 다시 라프가 됩니다. 이 라프는 MEK1, 2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ERK1, 2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데니린 사이클라제에서 어떻게 오게 되냐면 사이클릭 AMP로 가고요. 사이클릭 AMP에서 다시 랍 GEF가 됩니다. 랍 GEF에서 이 GEF가 떨어지고 랍이 됩니다. 그리고 이 랍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 SPAR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릭 AMP에서 다시 올라가서 뭐가 되냐면 프로틴 키나제 A로 가요. 그리고 이 프로틴 키나제 A는 그대로 암파 쪽으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칼슘에서 프로틴 키나제 C로 갔었던 것은 프로틴 티로신 키나제, 그렇죠. 프로틴 티로신 키나제 추 베타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SRC로 영향을 주고 이 SRC는 분장 NMD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틴 티로신 키나제 추 베타 같은 경우는 다시 라스 GEF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쪽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쥐단백 수용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을 몇 번 관통한다고 그랬었죠? 7번 막을 관통하는 게 이쪽에 있습니다. 1번, 2번, 셋, 넷, 5, 6, 7. 자, 이것이 바로 쥐단백인데 GQ 또는 이걸 G알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GQ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프로토리파제 C로 갑니다.
그리고 프로토리파제 C 같은 경우는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IP3 그래갖고 이노시톨 3 포스파이트로 갑니다. 네. 이노시톨 3 포스파이트는 다시 칼슘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라스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PI3K 해갖고 포스페티딜 이노시톨 3 키나제 하고 그 다음에 시냅스 GTP아제 액티베이팅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렇게 암파로 곧장 영향을 주고요. PI3K가 그 다음에 여기 칼슘 칼모델린 키나제 2 같은 경우도 그대로 여기 암파에다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칼시누린이라고 하는 PP2B 같은 경우는 PP1을 거치면서 억제를 해주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흥분성이긴 하지만 억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틴 키나제 C 같은 경우도 암파를 그대로 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제너레이터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냅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자 메커니즘을 본 것입니다. 많이 복잡하겠지만 일단은 용어 자체를 좀 눈에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도 많이 좀 들어봐야지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하고 그다음 칼슘하고 그다음에 칼슘 칼모델린 키나제 2 이걸 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좀 지났나요? 조금 더 할까요? 네. 칼슘 칼모델린 키나제 2 같은 경우 하나 더 좀 보충을 하자면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암파가 이렇게 있고요. 암파가 있고 그 다음에 NMDA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칼슘 칼모델린 키나제 2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F-액틴이라고 해갖고 그 필라멘트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감싸주면서 지금 이렇게 바인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쭉 위로 쭉 올라가면서 하는 일은 이제 이거 암파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전체 시냅스가 훨씬 더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붙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커지고 남아있는 애들은 조금이고.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이게 시간적으로 진행이 되면 더 커지면서 이쪽 안에도 지금 칼슘 칼모델린 키나제 2가 꽉 차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시냅스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난번 다 했죠. 예, 아마 두 번 들어서 한번 했을 거예요. 요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 가장 즐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거 들어간 용어가 여러분 나중에 암세포 공부할 때 들어가고 무슨 단백질 안에 세포 안에 이런 거 할 때 항상 들어가는 점들이에요. 한 번 안 해버리면 앞으로 한 10번 정도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특히 핵심이 뭐냐면 PI3K 이게 뭐 약간 하면요 포스파티딘 이노시톨 3 키나제
포스파티딜. 잠시만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3키나제. 자, 이노시톨이라는 한 물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노시톨은 몇 가지 종류의 이노시톨이라는 게 있는데 벤젠고리 아니겠습니까? 벤젠고리의 넘버가 카본 넘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벤젠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OH가 다 붙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아주 대칭적이고 이게 미오 이노시톨, 이노시톨의 한 종류의 이름입니다. 이 모양이. 네. 여기 되어 있는데 요 3번 요 OH 이쪽에다가 인상기 PO3 인상기 갖다 붙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는 요 인상기를 요 갖다 붙여주면 그 단백질 그러니까 3요 3가 요겁니다. 3키나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스파티딜 인산화를 포스파타이드라고 하거든요. 네. 포스파티딜 한번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3키나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PI3K인데 자 여기서 보실 때 결국 기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암파 채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암파 채널이 많아지려면 이쪽에 칼슘이 들어와줘요. 칼슘 이가 이온이 들어와주면 이것들이 단백질하고 결합하면 여러 가지 단백질이 건전지하고 같은 전원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액티베이션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여러 종류 한 20가지 단백질이 액티베이션 되는 이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엔메틸디 아스파르트 채널에서 칼슘이 들어오니까 이 칼슘에 의해서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 이 칼슘에 의해서 연쇄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쇄 일어나는 거 쭉 따라가볼까요? 첫 번째는 사이클릭 아데닐린 사이클라제로가 동작을 시켜주고 그게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주고 사이클릭 AMP는 프로틴 키나제 A를 만들어주고 이 프로틴 키나제 A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암파 채널을 많이 삽입해 주는 거예요. 암파 채널을 이쪽에다 많이 삽입해 주는 거예요. 네. 암파 채널을 많이 삽입해 주니까 암파 채널이 많다는 건 뭐냐면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그 말입니다. 기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암파 채널을 많이 하는 걸 쭉 간단하게 볼까요? 그 다음에 나보세요. 칼슘 칼륨 키나제 2로 가니까 여기서 암파 채널을 키워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3 키나제가 들어가면 플러스 10이 주죠. 특히 이게 지금 아주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3 키나제.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시냅스 점막이 이렇게 있고 시냅스 후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글루타메이트 이쪽에 있죠.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네.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에 알파 수용체가 있고 MLTP아스 수용체입니다. 특히 요게 4개잖아요. GR1에서부터 4까지 이 4개인데 요거를 별을 표시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까맣게 하시고 요거는 GLUR1인 경우고 빗금을 치면 예를 들면 이거는 GLUR2입니다. 요거 두 개가 움직여요. 요거 두 개가 시냅스 후막에 요렇게 삽입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요렇게 돼 있죠. 여기 소음 이렇게 스타가진이라는 단백질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움직여줘갖고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대로 꺼내주시면. 자, 그림 한번 유심히 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죠? 알파 채널이잖아요. 알파 채널이 삽입되는 거예요. 네. 삽입되는데 이렇게 올려주는 이 동작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올려주는데 단백질 이온이 필요한데 이 이온이 효소가 필요한데 이게 칼슘 칼모들린 키나제 GAMK2 네. 칼슘 칼모들린 키나제 2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파스타딜 이노시톨 3 키나제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 두 개의 작용에 의해서 세포질 속에 있던 이 글루타메이트 이 수용체 이 두 개가 GR1, 2가 삽입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예를 들면 이쪽에 GLUR2하고 그 다음에 GLUR3가 있다 합시다. GLUR3입니다. 다 중요해요. 요거 두 개가 있을 때 요거 두 개 싹 미끄러져 들어가고 여기서 빠져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사기고 요거 빠져주잖아요. 요거 빠져주잖아요. 요거 빠져주는데 해주는 게 뭐냐면 요거 나오잖아요. 그저 PP1 그 다음에 포팅그라드 C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기억,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기억 이 다 어디서 왔느냐? 칼슘에서 왔다. 세상에 이렇게 명료한 게 자연학입니다. 이 책 여러분들 나중에 이 책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책 마지막 페이지를 누가 한번 읽어줘야 돼. 오늘 잘 읽어줘. 내가 참 이 책 마지막 페이지에 분장을 내가 좀 하면서 792페이지에 자, 이거 사진 한번 읽어줄게요. 신경과학, 기초신경과학 연구는 우리를 이온에서 진영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가? 이온에서 진영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가? 칼슘에서 인지로. 칼슘이 결국 우리 마음을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다음 기말고사의 성적이 이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기말고사에 교과서에 꺼내져 있는데 기말고사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맞습니다. 칼슘에서 많이 나왔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교수가 시험에. 그럼 어떻게 하면 정답에 가까우냐면 답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 교과서 이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자연과학이에요. 네. 그걸 지금 여기서 논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칼슘 이온이 우리의 마음, 우리 인지를 만듭니다. 네, 이게 사실은 원래 거의 6개월간 브레인 공부한 대단원의 마지막 센텐스로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칼슘 스케일이 나왔다. 네, 칼슘 스케일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 밝혀져 있는데 계속 딴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0%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다. 교과서에서. 이게 교과서, 전 세계 의학도들이 보면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더 배경 이야기는 서울대 강봉준 교수를 통해서 이번에 강의 들었게 됐고요. 기억의 분자의 관점. 그분이 바로 에릭 켄달, 노벨상 기억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그분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3월 3일날 고려대학교 삽니다. 그날 여러분 꼭 다 오세요. 파라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일단, 자, 요걸로서 51회는 마치고,